네, 평면 좌표 진도 나갈게요. 일단 진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평면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있는데, 그죠?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x축이 있고 수직선은 x축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으면 둘 다 x 좌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둘의 길이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는데 a 좌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1이고 b 좌표가 뭐 7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뭐예요? 7 빼기 1이니까 당연히 길이가 6이겠죠. 만약에 수직선이 있는데 뭐 이 c가 뭐 마이너스 3이에요. d의 좌표가 뭐 5입니다. 그럼 뭐예요?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서 길이가 8인 겁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수직선 위에 두 점 A하고 B, A의 좌표가 x1, B 좌표가 x2라고 하면은 AB의 3분의 AB의 거리, AB의 길이는 절대값 x2 빼기 x1.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만약에 실수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면은 절대값을 붙이면은 길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요거를 이제 암기해야겠죠.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수직선상에서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면 그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단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예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거리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이제 원리를 익히고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A가 있어요, 그치? 이게 X축과 Y축이 둘 다 있겠죠? 좌표 평면이니까. 그죠? 그래서 A 좌표가 x1, y1. 예를 들어 B 좌표가 x2, y2라고 합시다. 그죠? 3분의 AB의 길이는 요거예요, 그쵸? 그래서 좌표가 여기가 이제 x1, 여기가 y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2, 여기가 y2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요. 그리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그죠? 얘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요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얘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길이가? 요 길이가 x2 빼기 x1, 요 길이가 y2 빼기 y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제 a, b의 길이가 어떻게 겁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죠. 요거를 제곱하고 요거를 제곱해서 더해요. 그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요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요거 당연히 뭐예요? 얘도 이제 암기죠. 알겠죠? 원리는 뭐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쓴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 원리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좌표 평면에서도 두 점의 좌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두 좌표를 이은 요 3분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원점과의 거리 뭐 이것도 굳이 알겠죠, 그죠? 요 x2, y2 대신에 0, 0을 바꾸면 0, 0이니까 요식 되겠죠, 그죠?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수직선상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의 좌표를 정확히 알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의 내분점 갈게요. 선분의 내분점. 일단 우리가 선분의 내분점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분의 내분점을 보면 수직선상에서 내분점 봅시다. 여기 점 A가 좌표가 x1이고요. 점 B가 좌표가 x2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선은 뭐예요? x축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좌표도 x좌표 한 개만 있습니다. 근데 이 3분 AB 위에 점 P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P의 좌표는 아직 모르니까 x로 놓을게요. 지금 상황이 x와 x는 문제, 이게 좌표를 알려준 거고 얘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미지수 x로 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 길이의 b가 이렇게 길이의 b가 m 대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PA 대 PB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란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이때 이러면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점 P는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혹은 이게 사실 선분 AB는 선분 BA라고도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분 BA의 n 대 m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보면은 AB라고 읽으면 PA 대 PB가 M 대 A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 대 N 내분점. BA라고 읽으면 순서가 BA이기 때문에 PB 대 PA가 N 대 M이죠. 그렇죠? 그래서 BA의 N 대 M 내분점. 지금 순서가 의외로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내분점의 의미죠. 그렇죠? 당연히 내분점의 의미를 먼저 알고 그렇죠? 알고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뭐를? 유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뭐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딱 봤을 때, 그렇죠? 이 상황 딱 봤을 때 PA의 길이는 뭐예요? x 빼기 x1이죠, 그렇죠? 그다음 PB의 길이는 x2 빼기 x죠, 그렇죠? 상황상 이제 이 정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요 식을 그대로 요 식에 지금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비례식을 만듭니다. x 빼기 x1 대 x2 빼기 x는 m 대 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에 것끼리 바퀴 곱해서 같죠. 그래서 nx 빼기 nx1은 mx2 빼기 mx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x항은 좌변으로 몰고 x가 안 들어간 애들은 우변으로 몰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m 플러스 nx는 mx2 더하기 nx1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m 플러스 n으로 양쪽을 나누면 한마디로 이항하면 이제 x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됩니까?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인 겁니다. 알겠죠, 그죠? 바로 요거. 이게 바로 정체죠. 공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이 바로 P의 좌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걸 당연히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 매번 이렇게 비례식 써서 구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이걸 외워서 빨리 계산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뭐예요? P가 이제 AB의 M 대 N 내분점이다 이러면은 일단 분모는 M 플러스 N이에요. 이 M 대 N을 더한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분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데 분자가 mx2 곱하기 nx1 즉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더한 겁니다. mx2 더하기 nx1 알겠죠? 분모는 뭐라고요? m 대 n을 그냥 더한 겁니다. m 플러스 n 분의 분자는 mx2 더하기 nx1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암기해서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개만 보여볼까? 예시로 만약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A가 좌표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야. B가 좌표가 8입니다. 근데 여기 P가 있는데 길이의 B가 만약에 이렇게 길이의 B가 3대 2예요. 즉 P는 AB의 3대 2 내분점입니다. 근데 P의 좌표가 X라고 하면 X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3 플러스 2분의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3, 8, 2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죠. 그렇죠? 그래서 24 빼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20이 돼서 좌표가 4인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냥 이 공식을 외워서 x를 비례식을 세우는 이 귀찮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빵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분점이에요. 내분점 공식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수직선상에서 내분점 내분점 좌표를 구할 수 있었고, 중점은 뭐예요? 중점이란 건 1대1 내분점인 거니까 여기 m하고 n에다가 1하고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2분의 1x2 더하기 1x1 요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이것도 당연히 뭐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점도 바로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내분점과 중점을 구하는 방식을 공부했고, 그 다음 당연히 뭐예요? 좌표 평면상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좌표 평면상 x축, y축 둘 다 그려가지고 한번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우리 원리를 파악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a가 있어요. x1, y1입니다. 여기 b가 있습니다. x2, y2예요. 이렇게 a, b를 이렇게 이었어.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쯤에 요 p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p 좌표 x, y라고 줄까요? 근데 이 길의 b가 뭐예요? m 대 n인 거죠, 그렇죠? 그럼 p는 뭐예요?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죠.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x1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y1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x2고요, 그죠? 여기가 y2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좌표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즉 x축과 y축의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직각삼각형 두 개를 만드세요. 그러면 각도가 이게 평행이니까 이게 동위각으로 가기 같겠죠. 그 직각이 같고 당연히 여기 요각도 같겠죠. 그래서 이 두 사각형의 닮음이에요. 몇 대 몇 닮음이냐면은 빗변의 길이의 b인 m 대 n 닮음이죠.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이 m 대 n 닮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도 m 대 n인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요 길이와 요 길이. 즉, 요 길이와 요 길이도 m 대 n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같은 원리로 지금 얘하고 얘도 m 대 n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여기하고 여기도 m 대 n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수직선에서 했던 요 공식에 의해서 지금 요 x도 x1, x2에 대해서 요게 되고요. 그 다음 요 y도 y1, y2에 대해서 요 공식이 그대로 먹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x는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되고요. y도 같은 원리로 m 플러스 n 분의 my2 더하기 ny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 p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x좌표는 x좌표끼리 mx2 더하기 nx1, m 플러스 n분의 y좌표는 y좌표끼리 my2 더하기 ny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가 되게 쉽죠? 그죠? 같은 원리잖아요.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그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중점도 뭐 간단하죠. 그죠? 중점도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이제 암기가 돼야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구해보면은 뭐 a좌표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b좌표가 뭐 6, 8입니다. 그죠? 근데 선분 A, B의 뭐 예를 들어서 2대 3 내분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죠? 그럼 P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3 분의 크로스 곱했죠? 2 곱하기 일단 여기 X좌표부터 2 곱하기 6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 6, 12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거고요. 2 더하기 3분의 y좌표끼리 이번에는 뭐예요? 2 곱하기 8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렇죠? y좌표끼리. 그래서 28, 16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좌표가 어떻게 돼요? 5분의 9, 5분의 10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지금 1번, 2번 다 마스터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식들이 성립하고 원리가 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의 암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는 두 점의 좌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두 점을 이은 3분 A,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의 좌표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때 3분 A, B의 M 대 N 내분점 P의 좌표를 정확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직선 상에서도 좌표 평면 상에서도. 그 다음 이제 3번하고 4번도 가볼게요. 3번하고 4번. 3번은 무게중심인데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뭐였죠? 무게중심은 정의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중선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 꼭지점 A를 기준으로 보면은 마주보는 변 BC 이걸 보통 대변이라고 하는데 이 마주보는 변 BC의 중점이 있죠. 이 중점을 연결한 요 선, 요게 중선인 거예요. 물론 이제 A 기준에서 그렇다고 치면은 이것도 중선이지만 B 기준도 있잖아요. 그래서 B랑 마주보는 요 변의 중점을 이은 요거, 그러니까 요 선도 중선이고요. C 기준에서는 요 선이 중선인 거죠.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인 여기가 무게중심 G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특징이 뭐였죠? 2대 1이었죠. 2대 1, 2대 1, 그죠?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G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중점과 어떤 내분점의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M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G는 뭐예요? G는 지금 AM의 2대 1 내분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요거죠. 그럼 요 2하고 얘가 약분되니까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1 곱하기 x1이죠.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x1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y좌표도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요거. 그럼 이게 이렇게 약분되니까 y2 플러스 y3.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y1이 되겠네요. 요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보기 좋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해도 암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무게중심 좌표는 어차피 우리가 내분점과 중점의 좌표를 구할 줄만 알면 M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G의 좌표를 구하는 식으로 2번 계산하면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2번 계산하기가 불편하다. 뭐에 비해서? 이 공식을 외우는 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 외우기가 너무 쉽거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다 알고 있으면은 무게중심 좌표는 뭐예요? x좌표끼리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은 무게중심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전부 다 알고 있으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선 정리가 있는데요. 중선 정리면 중선이 뭔지 알겠죠, 그죠? 여기서 요 AM이 중선인 겁니다. 그렇죠? AM. 요게 중선이에요. 이게 중선입니다. 한마디로 중선 정리는 뭐예요? 중선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정리죠. 중선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선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정리고, 그래서 중선이 있을 때 요 공식 그냥 이제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증명하는 방법이 보통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x축 뭐 m을 이제 원점을 잡고 y축 이렇게 해서 이제 m의 좌표는 그럼 0,0이 되는 거고 a 좌표는
미지수 두면은 뭐 a, b. 그리고 이제 요 한 변의 길이를 뭐 c라고 두면은 그러면은 c의 좌표는 c, 0, b의 좌표는 뭐 마이너스 0 이렇게 놓고서 그냥 점과 점 사이 거의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계산하고 이 계산해서 같지? 계산해보니까 같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인사이트가 없어요. 증명해서 아무런 여러분이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증명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좌표 잡아서 증명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걸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이 중선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4개 중에서 뭐 3개를 안다. 그럼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면은 얘를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4개 중에 3개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풀 때 특히 중선이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편문좌표 개념 설명을 일단 마무리했고요. 바로 대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볼게요. 1번. 일단 보면은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4루트 3이다. 이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AB의 길이, AB의 길이는 뭐예요? 이제 알고 있죠? 공식을. 루트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5. 뭐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A에서 3을 빼면 A 빼기 3 제곱.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5인데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얘가 4루트 3이래요. 그럼 이제 뭐예요?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 더하기 25니까 34는 16 곱하기 3 48입니다. 즉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맞죠? 이런 식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지금 잘 보면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a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모든 a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 되겠죠. 6이 답인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됐죠? 그죠? 뭐 만약에 근데 요거 근거 계수 관계는 뭐 뒤에서 나오나요? 그러면은 근의 공식 써서 a를 직접 구하면 돼요. 어떻게 되죠? 짝수 근의 공식 쓰면 a는 1분의 3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 풀마 루트 23입니다. 그래서 a는 어떻게 돼요? 한 개는 3 빼기 루트 23이고 한 개는 3 플러스 루트 23이에요. 그러면은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 답이 6이 나오겠죠. 그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용 2번 볼게요. 지금 두 점 A가 1,5고 B가 3,3이에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의 점을 P.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PA는 PB다. 이게 좀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PA는 PB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X축 위의 점 P. 이걸 읽어야죠. 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건 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건 P가 뭐 이런 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X좌표는 몰라요. 하지만 Y좌표는 0으로 확정이 되죠. 그래서 P를 이렇게 X축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A, 0 즉 Y좌표 0으로 반드시 둬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Y축 위의 점 Q인데 이것도 문장을 잘 읽으면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점 Q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QA는 QB란 뜻이겠죠. 같이. 그죠? 그러면서 Q는 Y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Y축에 이런 데 있다. Q가. 그러면 X좌표가 0으로 확정이 나는 거죠. 그럼 Y좌표를 몰라요. 미지수. A는 이미 썼으니까 B라고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PA는 PB를 이용해서 모르는 미지수가 한 개니까 A가 바로 나오고요. QA는 QB를 이용해서 B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A, B를 구하면은 PQ의 좌표가 나오고 그러면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놓고 풀리네?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PA는 PB 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루트
PA는 지금 얘랑 얘죠. 그러니까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겠네요. 25. 그렇죠? 그래서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5는 루트 PB 제곱 얘하고 얘죠.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9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루트로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여기를 제곱한 다음에 비교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루트로 없애는 거니까. 그래서 비교하면은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26은 a 제곱 빼기 6a 더하기 18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이 양쪽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워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 항을 좌변,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4a는 마이너스 8인가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p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똑같은 원리로 이제 QA하고 QB가 같다는 거 이용할 건데 어차피 루트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비교할게요. 그럼 QA 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제 0,B부터 이거니까 1 더하기 B 빼기 5의 제곱이겠죠. 그죠? 이제 이런 거 암산을 볼게요. 그래서 1 더하기 B 빼기 5의 제곱은 QB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9 플러스 B 빼기 3의 제곱이죠.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은 B의 제곱은 한 개씩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B항하고 상수항만 따지면 돼요. 좌변은 마이너스 10B 더하기 26은 마이너스 6B 더하기 18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B항을 뭐 음수 개수 만들기 싫어서 이쪽 우변으로 보내고 상수항을 좌변으로 보내지만 이쪽 우변을 왼쪽에 쓸게요. 바꿔도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4B는 8입니다. 그래서 B가 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Q의 좌표가 0,2가 됩니다. 그럼 PQ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PQ의 길이는 루트 4 플러스 4인가요? 그래서 루트 8이니까 답이 2 루트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되게 계산도 천천히 하고 여러분이 혹시 모를까봐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뒷번호 3번, 4번, 5번 이렇게 뒷번호로 갈수록 계산도 조금씩 빨리 할 겁니다. 익숙해질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볼게요. 삼각형의 외심. 세점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고 B가 2,7, C가 4,3 곡점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 외심이 뭡니까? 외심. 삼각형 ABC가 있으면은 그렇죠? 어떤 이런 ABC를 동시에 지나는 원. 그렇죠? 그림이 조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ABC를 동시에 지나는 원을 이 원을 뭐라고 하냐면은 외접원이라고 해요. 외접원. 삼각형 ABC 외접원이라고 하는데 이 외접원의 중심 뭐 P라고 할까요? 이 P를 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외심의 특징은 뭐냐면은 PA 길이 PA 그리고 PB 길이 PB 그리고 PC 길이 PC. 요게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세 배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요게 이제 외심의 성질이죠. 맞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다음부터 뭐예요? P가 외심이야? 그럼 PA, PB, PC가 다 같겠네.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예요? 요 식을 가지고 아마 이제 방정식을 세워서 또 AB를 구하는 문제일 텐데 마찬가지로 루트가 나오는 게 귀찮으니까 전부 다 제곱을 해서 비교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PA제곱, PB제곱, PC제곱 이걸 보겠습니다. PA제곱은 어떻게 돼요? 얘랑 얘니까 그렇죠? A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이겠죠. 이게 PA제곱. PB제곱은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7의 제곱일 거고요. PC제곱은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앞에 거 요거랑 뒤에 거 요거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A, B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잘 보면 이 식에서 A제곱 한 개, B제곱 한 개, A제곱 한 개, B제곱 한 개, A제곱 한 개, B제곱 한 개니까 이 전체 식에다가 A제곱하고 B제곱을 한 개씩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체 식에다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A항하고 B항하고 상수항만 보면 되니까 첫 번째 거는 8A 더하기 2B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17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암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4B 더하기 49 더하기 4니까 53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B 더하기 16 더하기 9니까 25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식하고 요식 두 개를 가지고 식을 정리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A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식은 AB를 좌변으로 몰면 12A 더하기 16B는 상수항으로 우변으로 몰면 40, 36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4로 나누면 3A 더하기 4B는 9다. 약간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식은 AB를 좌변으로 몰면 4A 빼기 8B는 상수항으로 우변으로 몰면 마이너스 28인가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로 넣으면 A 빼기 2B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A하고 B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식을 곱하기 2 하면 2A 빼기 4B는 마이너스 14예요.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을 더하죠. 그렇죠? 그럼 이게 B가 지워지니까. 그렇죠?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A는 마이너스 5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B가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B 빼기 A는 답이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이해했죠? 그죠? 계산이나 이런 것도 다 이해되고 외심의 성질, 외심이 뭔지 다 이해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은 세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 B, C는 어떤 사각형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한마디로 이거는 뭐예요? A, B의 길이, B, C의 길이, CA의 길이를 다 구해서 따져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다 구해봅시다. A, B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니까 4의 제곱 16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2니까 3의 제곱 9 루트 25니까 5예요. 그렇죠? BC의 길이도 구해볼까요? BC 루트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제곱 1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5니까 7의 제곱 49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네요. 그렇죠? CA 이거는 루트 2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1에서 5니까 4의 제곱 16 여기도 5네요. 그럼 세변의 길이가 5 루트 2 5예요. 그럼 일단 둘이 같으니까 이등변인데 이게 이 정도 감은 있어야 돼요.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길이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자고 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긴 게 B, C, A 해가지고 요 길이가 5, 요 길이가 5, 요 길이가 5 루트 2 이게 직각 이등변 상태는 겁니다. 우리가 직각상의 특수가 그렇죠? 1대 1대 루트 2 요거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 감각은 있어야죠. 우리가 중학교 때 문제를 풀었으면 그죠? 이거는 뭐 없으면 길러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됐죠? 답은 뭐예요? 답은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사각형. 이게 정확한 답인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볼게요. 두 점 A가 5,2, B가 1,6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값이 최소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P좌표를 몰라. P좌표를 모르니까 뭐예요? 둘 다 모르니까 X좌표 A, Y좌표 B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놔야죠. 이해됩니까? 그죠? 근데 이 상태인데 이게 문제가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이거 좀 별표 하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A, B가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안 정해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그냥 이 상태에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값을 식을 세워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AP, BP 뭐 구할 수 있겠죠. 그죠? AP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이에요. 그죠? BP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6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암산 좀 할까요? 그렇죠? A제곱 2개 있으니까 2A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A죠. 그 다음 더하기 2B 제곱 그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b니까 마이너스 16b가 되겠죠. 잠깐만, 마이너스 4b가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3이 됐죠.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 맞죠? 마이너스 16b 맞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어떻게 되죠? 상수항이 25, 4, 1, 36입니다. 여기 40이고 여기 26이니까 66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최소값 이게 최소가 될 때 얘가 최소가 될 때 그때 피해자표, 즉 그때 A하고 B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 이 식에서 요거랑 요거를 그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만들듯이,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 2를 묶으면은 여기가 이제 a제곱 빼기 6a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썼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뒤에 9가 필요하죠. 그렇죠? 요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요. 9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9, 근데 더하기만 한식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9. 그렇죠? 이렇게 되고 뒤에도 2로 묶으면 b제곱 빼기 8b인데 이러면 당연히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은 더하기 16이 필요하죠. 그리고 더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16을 또 빼요. 그 다음 뒤에 바깥에 66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은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리고 얘는 밖으로 나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 표준 만들듯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b 빼기 4의 제곱이고, 얘는 나갈 때 이 앞에 있는 2가 곱해져서 나가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8로 나갈 거고 얘도 마이너스 30이 나가겠죠. 그래서 66에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이 값이 최고 되려면 뭐예요? 얘랑 얘가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최소값 16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6이 답이 아니라 그때 피해자표를 구하는 거니까 A가 3이고 B가 4더라 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표는 어떻게 돼요? 답이 3,4가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했죠?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6번 볼게요. 6번. 이제 내분점인데 A가 2,2, B가 7,12일 때 3분 AB 위에 점 C가 2AC는 3BC를 만족할 때 점 C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조심할 게 2AC랑 3BC면은 과연 이게 AC 대 BC가 몇 대 몇일까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2대 3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2대 3이면 얘가 더 길다는 건데 긴 거를 3배한 거랑 짧은 걸 2배한 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대예요. 어떻게 됩니까? AC 대 BC는 3대 2인 겁니다. 알겠죠? 여기가 3이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여야 곱하면 6 돼서 같은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3대 2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뜻은 뭡니까? 이 말뜻은 C가 뭐예요? 3분 A, B의 3대 2 내분점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죠? 왜냐면은 3분 AB 위에 점 C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으로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식을 받을게요. 3 플러스 2분의 크로스잖아요. 3 곱하기 7 x좌표 2 곱하기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정도는 이제 암산으로 할게요. 3, 7, 21 더하기 2 곱하기 2, 4, 3 플러스 2분의 2분의 y좌표죠. 3 곱하기 12, 36 더하기 2 곱하기 2, 4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5분의 25, 5분의 48 이게 답이에요. 5,8 답입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알겠죠? 이거는 공식 쓰면 이게 해석을 한번 하고 공식을 쓰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두 점 이제 A가 마이너스 2,4, B가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3분 A, B를 1 빼기 T 대 T로 내분하는 점이 1, 4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T의 범위가 요거다. 이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시는데 일단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몇 대 몇 내분이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m 대 n
내분이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내분이라는 건 m 대 n이라는 건 길이의 비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m하고 n이 반드시 둘 다 양수여야 돼요. 이게 0이거나 음수면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길이에 비해서 음수가 나온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하고 얘가 둘 다 양수여야 돼. 1 빼기 t도 양수여야 되고 t도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걸려있는 게 뭐예요? t가 0하고 1 사이가 그냥 기본적으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제 AB를 1 빼기 t 대 t로 내분하는 점을 그냥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공식으로.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하면은 일단 m 대 n, 즉 m 플러스 n을 해야 되는데 그게 1이죠. m 플러스 n이 1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안 생기고요. 얘랑 얘 크로스, 얘랑 1하고 마이너스 2 크로스, t하고 마이너스 2 크로스 곱해서 더하면 x좌표겠죠. 그래서 1 빼기 t 마이너스 2t 콤마, 그렇죠? 이 정도 얼마 가능합니까? 또 y좌표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t 더하기 4t 이거예요. 그래서 1 빼기 3t 콤마 5t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 4분면에 있으면 뭐예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알고 있죠. 그죠? 지금 4분면 그 x축 y축이 있으면 좌표 평면이 x축 y축에 의해서 이 평면이 4등분 되니까 여기가 1, 4분면,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인 거 알고 있죠. 그 특징이 뭐예요? 1, 4분면은 x좌표가 y좌표가 둘 다 양수인 거죠. 2, 4분면은 x좌표는 음수지만 y좌표가 양수인 거고, 3, 4분면은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음수인 거고, 4, 4분면은 x좌표가 양수지만 y좌표가 음수인 거죠. 이거 뭐 외울 게 아니죠. 그냥 위치에 따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1, 4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3t가 양수니까 t가 3분의 1보다 작다가 되고요. 또 동시에 5t 빼기 1이 양수니까 t가 5분의 1보다 크다가 됩니다. 둘을 합치면 t의 범위가 5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5분의 1, 베타가 3분의 1이 되니까 준식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5 더하기 3, 8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보도록 합시다. 8번. 지금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세 곡시점 ABC의 좌표는 각각 A, 4, B, 1,-1, C, A고 둘레의 길이가 4 루트 26일 때 음수 A 각과 점 D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이런 문제. 그죠? 뭐 이것도 이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지금 그냥 뭐 열심히 그려도 돼요. 좌표 표면을 그리고 좌표축을 그리고 뭐 눈금을 잘 찍어서 정교하게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대충 그려볼게요. 1,-1 대충 B가 이쯤 있을 것 같고요. 2,3면은 A가 이쯤 있으려나요? 그리고 6,A면은 C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건데 뭐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뭐 C가 이런 데 있다 쳐볼까요? 그죠? 그래서 A, B, C 지금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D의 A, B, C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D가 이제 아마 이쯤 있어야겠죠, 그죠? 그죠? D가 아마 이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중요한 건 힌트가 뭐예요? 둘레의 길이가 4루트 26이고 음수 A 값과 D 좌표를 구하시오 인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구할 수 있는 것도 구해보자고. 일단 A, B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루트 1 플러스 25니까 루트 26인가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게 보세요. 요게 루트 26이면 지금 둘레의 길이가 4루트 26이랬잖아요. 그죠? 여기도 루트 26인데 그러려면 여기도 루트 26이고 여기도 루트 26일 수밖에 없죠.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래서 뭐야 이거 그림은 평행사변형인 줄 알고 대충 그렸는데 말은 뭐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죠?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루트 26인 거 이용해서 C를 구해야, A를 구해야죠. BC가 어떻게 돼요? 루트 6하고 1이니까 25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 요건데 여기 루트 26이래. 그쵸? 그럼 양변 제곱하면은 또 바뀌어지고 A 플러스 1의 제곱이 1인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1은 풀마 1인데 A가 음수가 있으니까 A가 0보다는 마이너스 2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가 나오는 거죠. A 나왔고 그럼 이제 얘가 0, 마이너스 2인 겁니다. 그쵸? 그럼 얘 D좌표 구하면 돼요. 그쵸? D좌표 구하는 방식은 사실 되게 많은데 뭐 한 두 가지 정도만 볼까요? 간단하게. 첫 번째 방식은 약간 이런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이렇게 BD D좌표 모르니까 얘를 뭐 이제 P, Q라고 놓고 BD와 AC 이거에 중점이 일치하겠죠. 중점이고 이것도 중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 중점을 뭐 이제 M이라고 놨을 때 지금 M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얘와 얘의 중점이니까 나올 수 구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2하고 6 더한 다음에 1로 나누면 4, 4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한 다음에 1로 나누면 4,1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얘와 얘의 중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P 플러스 1, 2분의 Q 빼기 1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P는 얼마예요? 7이겠죠? 왜냐면 이제 얘가 4야 되니까. 그 다음 Q는 얼마예요? 3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D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7,3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었죠.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런 풀이도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평행사 변형이기 때문에 B에서 A까지 가는데 어떻게 돼요? B에서 X좌표가 1 더해졌고 Y좌표가 5 더해졌죠. 그죠? 그러면 C에서 D 가는데도 똑같이 X좌표가 1 더해지고 Y좌표가 5 더해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6이었던 게 7 되고 마이너스 2였던 게 3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방식은 되게 많다는 거죠. 됐죠? 지금 근데 문제에서 중점의 활용을 했으니까 아마 이제 요 중점을 이용하는 풀이를 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풀이는 다양해요. 그리고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수학적 구조가 더 보이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빠르게 잘 풀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법대로 푼다고 지금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히 내가 공부를 다 한 건 또 아니에요. 그죠? 압도적으로 편리한 풀이가 있으면 당연히 그 풀이가 정석이 되지만 뭐 여러 가지 편리한 풀이가 있으면은 뭐 그 여러 가지의 풀이를 다 알고 있는 게 공부하는 데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볼게요. 9번을 보면은 지금 이제 삼각형 세점 A, B, C에 대해서 삼각형 A, B, C의 세변 A, B, C의 중점 차이로 PQR을 할 때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별건 아닌데 보세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런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만약에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그 무게중심 이렇게 세 중선의 교점 그러니까 요 점이 이제 무게중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PQR은 뭐예요? A, B, B, C, CA의 중점이 PQR이잖아요. 그렇죠? PQR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R란 말이에요. 그래서 PQR을 이렇게 이으면 이런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게 PQR이 이으면은 지금 이 PQR의 무게중심도 똑같이 G예요. 똑같이 G가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하고 좀 완벽히 닮음이죠. 이게 딱 중점을 이렇게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나요? 중점을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평행이고 닮음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죠? 지금 이게 닮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Q가
중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요점이잖아요, 요점. 이 중선과 PR이 만나는 요점도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요점하고 Q를 이은 게 중선이 돼요, 중선. 이게 알겠죠? 같은 논리로 요점하고 요점을 R을 이은 게 PQR이 중선이고요. 요점하고 P를 이은 것도 중선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조그만 삼각형 PQR에서도 세 중선의 교점이 Q가 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예요, 일치.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은 바로 뭐예요? PQR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PQR 좌표를 물론 PQR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지금 A, B, C가 다 알고 있으면 A가 1,1, B가 2,3, C가 3,2면은 중점이니까 지금 P 구하고 Q 구하고 R 구하고 다시 이 셋의 무게중심 구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A, B, C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그게 답인 겁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 좌표는 G는 X좌표 3개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6, 3으로 나옵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2, 6, 2,2네요.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사실. 이런 도형적. 이게 지금 여기가 평면좌표가 뭐예요? 당연히 도형의 방정식 단원의 평면좌표란 말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이 단원에 평면좌표 단원이 있는 거고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이동 단원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핵심이 뭐예요?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쵸? 방정식이라는 건 수학에서 대수죠. 방정식, 뭐 함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서 계산하는 대수라는 파트고요. 수학에서. 도형이라는 건 뭐예요? 기하라는 파트예요. 그죠? 사실 중학교 때는 기하하고 대수가 섞이지 않습니다. 따로 배워요. 그래서 보통 대수를 1학기 때 배우고 기하를 2학기 때 많이 배우죠. 기하나 뭐 확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죠? 이렇게 되는데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즉 한마디로 뭐예요? 기하 플러스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기하적 영역과 대수 영역을 양쪽 다 잘해서 예를 들면 똑같은 문제를 양쪽 기하적 관점과 대수적 관점을 둘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둘이 융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이제 목표인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알겠죠?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형적 성질도 우리가 항상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특히 이제 평면좌표는 좀 들었는데 뒤에 직선의 방정식, 특히 원의 방정식 좀 가면은 더 도형적 성질을 잘 다뤄야 문제를 풀기 수월해지죠. 그래서 그거는 뭐 뒤로 보면서 계속 우리가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중선 정리 이랬는데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는 3, BC는 6, AC는 5이고 점 M은 BC의 중점,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GM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A, M이 지금 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요 길이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상태가 딱 나오죠. 얘를 3개를 하니까 그 중선 정리에 의해서 A, M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잖아요. 그래서 GM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요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34를 2로 나누면은 얼마예요? 17인가요? 근데 AM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8이에요. 그러니까 AM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8, 즉 2루트입니다. 그렇죠? 즉 요 길이가 2루트이야. 그럼 GM의 길이는 뭐예요? 이게 2대 1이니까 얘의 3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럼 답이 3분의 2 루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 봅시다.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중학교 수학에서 이런 성질이 있죠. 삼각형이 있으면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A, B, C 이걸 D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A, B 대
AC는 BD 대 CD 이런 성질이 있죠, 그죠? 각이등분선에서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왜 성립하는 거였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이게 왜 성립하냐면은 왜 성립하는지까지 알고 있으면 좀 좋은데 D에서 AB의 수선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D에서 AC의 수선해 봐야겠 그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여기 각이 이등분선일 경우 무조건 합동이에요. 빗변이 공통이고 직각에다가 각이 같죠. 그러니까 RHA 합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이 두 길이가 같아요, 무조건. 각이 이등분선이면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높이가 같으니까 이 넓이의 비율이 곧 밑변의 비율과 같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높이가 같잖아요, 둘이. ABD랑 ACD랑 높이가 같아요. 그럼 넓이 비율이 AB하고 AC가 두 삼각형의 넓이 비율이에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AB 대 AC가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ACD의 넓이의 비율과 같아요. 왜? 높이가 같으니까 그죠? 넓이라는 게 이제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고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걸 높이로 보면은 얘하고 얘의 비율은 얘 대 얘의 비율 아니에요. 그렇죠? 높이가 높이를 요걸로 보면은 BD하고 CD가 밑변이 되니까 얘와 얘의 비율이 요 넓이의 비율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BD 대 CD가 같은 거예요.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 원리가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걸 매번 이렇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원리를 알고 있었으면 이제 얘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주 나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11번 같은 경우는 OAB의 좌표를 알고 있고 요 OAB에서 각이 등분선이야. 그러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죠, 그렇죠? 그래서 C의 좌표를 구하시는데 지금 OA와 AB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얘 대 얘니까 C는 뭐예요? 요거 대 요거의 OB의 내분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A, O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정도 암산되죠? 5죠, 5, 그쵸? 그 다음에 A, B의 길이 어떻게 돼요? 루트 16 더하기 뭐야? 얘도 5네요. 이거 이등변 사각형이네요. 그렇죠?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이러면 수직 이등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C는 뭐야? 그냥 OB의 중점이네. 그래서 C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7,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12번 봅시다. 처음에 자취의 방정식.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자취. 정말 중요해요. 자취. 이 자취의 방정식은 정말 중요한데 보세요. 자취. 일단 우리가 자취라는 용어를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취는 국어적인 의미로 약간 움직이는 것들이 지나가고 남은 흔적 같은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발자취. 이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눈밭을 뭐 동물 발자국 발이 있는 뭐 네 발 동물이 쓱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 동물들이 지나가고 나면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럼 발로 남긴 자취라고 해서 발자취인 겁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이게 움직여요. 그럼 그 경로로 지나가고 남은 흔적이 남죠. 그게 자취예요. 알겠죠? 그럼 수학에서 자취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점이 있어요. 점. 수학에는 점이 있는데 점에 정점이 있고 동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점이 있고 동점이 있는 겁니다. 이때 정점은 정자가 정지할 때 정자예요. 멈춰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A 1, -2 이런 게 정점인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A 1, -2 이런 게 정점인 겁니다. 지금 얘는 그냥 1, -2딱 고정돼 있어야 돼.
움직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위치가 딱 그냥 한 위치에 딱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동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동이 뭐 운동할 때 동자예요.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점이라는 뜻인데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P y는 x 빼기 1 위의 이미지점 P라고 하면은 이렇게 y는 x 빼기 1이 이렇게 있으면은 P는 여기 어디에도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마치 P가 요 그래프 라인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P 같은 게 바로 동점인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y는 x 빼기 1 위의 임의의 점 P 이러면 이게 동점이에요. 이게 바로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에서 AP의 중점이 M 그 M이 나타내는 자체 방정식으로 하는데 M도 뭐예요? A는 고정돼 있지만 P가 만약에 계속 움직여 그럼 고정된 점과 움직이는 점의 중점이잖아요. 고정된 점과 움직이는 점의 중점, 고정된 점과 움직이는 점의 중점 이런 식으로 Q도 M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P가 움직이니까 M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M도 동점이 돼요. 지금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AP의 중점 M도 동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P가 동점이에요. P가 움직이니까 M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AP의 중점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럼 당연히 지금 뭐예요? 자취라는 건 뭐야? 움직이는 것들이 지나고 남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수학의 자취는 동점이 자취를 가져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점이 자취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동점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동점이 좌표 평면 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보통은 수학에서 자취하는 거는 경로예요. 경로. 동점이 움직인 경로. 근데 동점이 좌표 평면상을 움직이니까 이 경로는 곧 뭐예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그죠? 맞아요. 경로가 이 자취인데 자취는 곧 그래프이기도 하고 그래프는 뭐예요?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란 건 바로 이걸 뜻해요. 지금 동점이 움직인 경로, 즉 그 그래프를 xy 관계식으로 나타난 요 식, 이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동점의 자취의 방정식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이래요. 동점이란 건 곧 자취의 방정식을 가져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y는 x 빼기 1 위의 점 P는 P가 동점이죠. 이 P의 자취가 뭐예요? y는 x 빼기 1인 거예요. y는 x 빼기 1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취인 거고 P가 동점인 겁니다. 이 동점과 자취는 곧 같은 거예요. 사실상 이해됩니까? 즉 동점은 점의 개념이지만 마치 그래프라는 자취를 갖는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거의 사실상 수학에서.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이제 구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m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핵심이 핵심이 m의 좌표를 x, y라고 두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둔 다음에 문제에서 x와 힌트를 가지고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죠? 근데 물론 이제 구하는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한 스킬인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좀 몇몇 케이스로 좀 나눠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마다 조금 이제 익힐 필요가 있는데 일단 대표용 1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분명히 이제 내가 m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m이 동점이에요. 근데 이제 m 말고 p라는 동점이 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p가 동점이기 때문에 m이 동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좀 조심할 게 p 같은 거를 p는 동점인데 p 같은 거를 이제 보통 a, b 이런 식으로 x, y가 아닌 다른 문자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m이 x, y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같지 않으니까 섞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p가 뭐예요? y는 x 빼기 1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b는 a 빼기 1인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p가 a, b인 거고 b가 a 빼기 1인 거예요. 근데 이때 ap의 중점이 m이기 때문에 그렇죠. a하고 p의 중점이죠. 그래서 m
x, y는 AP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빼기 2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x가 2분의 a 플러스 1과 같고 y가 2분의 b 빼기 2와 같잖아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a에 대해 정리하면 2x 빼기 1이고요. 이거를 b에 대해 정리하면은 2y 플러스 2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1로 대입하잖아요. 1로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a, b가 사라지면서 x, y에 대한 식이 나오죠. 그 식이 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b는 a 빼기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y는 어떻게 돼요? 2x 빼기 4가 되고 y는 x 빼기 2. 요게 답인 겁니다. 요게 m의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뭐 y까지 우변으로 다 넘겨서 x 빼기 y 빼기 2는 0.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답이겠죠. 그죠? 이게 뭐 다 똑같은 식이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기억할 거 핵심은 지금 이제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구하는 과정은 지금 이제 남은 다른 힌트를 보고 구한 건데 요거는 이제 문제의 케이스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면서 익히면 되는 거고 제일 핵심은 뭐예요? 제일 핵심은 당연히 요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동점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동점을 x, y라고 두고 x, y 관계식을 구하면은 그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그걸 유도하는 구체적인 풀이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케이스별로 익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대표용 12까지 다 풀어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도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